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전 장관에게 당시 국무장관이죠. 북한이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중국을 굉장히 불신하고 예.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원하고 있다. 예. 이 말씀은 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예. 김대중 대통령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아, 그때도요? 똑같아요. 오. 예. 그래서 당시 제가 옆에서 듣고 예. 들었습니다마는 김정일 위원장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됩니다. 예. 라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굉장히 불신했어요. 오. 특히 중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입에 미군 철수를 달고 삽니까? 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씩 웃으면서 국내 정치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국내 예. 정치용으로 주한미군 국내, 철수 예.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김태현의 정치쇼. 7676님께서 새벽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나 전 의원의 눈물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런가요? 문자 주셨는데 요거 제가 문자 잘 복사해놨다가 여의도 타짜시가 아니라 타짜한테 분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느낌 드셨는지.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경환 리포터. 네, 오늘은 눈길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서울 서부를 포함한 수도권 서부, 충남 서해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구름대가 조금씩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출근길에 다소 강하게 눈이 내리겠고요. 그 외 서울을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다가 약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눈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북서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1에서 5cm,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 많은 곳은 10c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눈은 오늘 늦은 오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한 8, 9도 정도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이 2도, 광주가 3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과 모레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8.8도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정치 현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아, 첫 인사가 왔습니다라는 말씀은 너무 힘드셨죠? 차가 안 다녀요. 아, 지금요? 예. 눈 추위에 꽁꽁 얼어가지고 예.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도 얼어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지금 이 차가 안 다니니까 라디오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고요? 저 오세훈 시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예. 지하철에서 SBS 라디오 틀으라고 그랬어요. 야,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지하철과 시내버스, 택시에서 SBS 라디오만 들리면. 원장님, 뭐 몇 가지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원장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에 SNS에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92년 대선에서 썼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죠. 예,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요게 지금 바로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 의미는? 그러니까 추석이고 네. 설 때는 의뢰의 민생 경제가 가장 화두에 오르는데 예. 금년에는 민생 경제는 없어지고 단 난방비 복증했다. 그 소리만 있고 전부 정치예요. 아, 나경원이 어쩌다, 윤핵관이 어쩐다, 뭐 이재명 대표가 어쩐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예. 이재명 어쩐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 여야 다 공이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 여론조사기관에서 네. 이 갈등 지수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갈등이 90%로 네. 1등이더라고요. 예. 2등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하고 의사당 폭동 예. 이런 걸로 해서 88% 2등이던데 과연
경제가 민생 경제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굉장히 나쁜 이때 예. 대통령님부터 우리 국민들은 정치만 관심이 있는가? 이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돼요. 예. 지금 다시 우리가 경제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사정해가지고 인기 많았죠. 처음에. 인기가 90% 이상 올라갔는데 경제 등한시했다가 IMF에 한 얘기로 국가가 폭망했잖아요. 예.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예. 김영삼의 길을 가고 12구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은 실패한 박근혜의 길로 간다. 예. 모든 정치는 MB 시즌 2다. 예. 심지어 MB를 중동 특사로 보내자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역대 보수 정부에서 나쁜 것만 싹 고르셨는데. 그거 참 이상한 정부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드신 새 예들이 역대 보수 정부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들만 이제 그렇죠. 드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성공하려면은 사정은 네.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야 돼요. 검찰 수사. 그리고 경제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오늘 보면은 이 선재규 연합 TV 네. 거기 보도에 의거하면은 이유가 구라파가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기대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뭐 중국도 코로나 위기가 조금 벗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때를 잘 잡아야지 예.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난방비 저도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오는데 예. 102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다 2배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 딸한테 야 난방비 좀 줄여라, 히터 좀 줄여라라고 했더니 이거 경비 방법이 아저씨한테 물었더니 줄일 수 없다 간다고. 예. 이거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경제가 중요하다. 요건 뭐 항상 좀 맞는 얘기니까 뭐 용산에서도 이제 경제 신경 쓰고 그러니까 있죠. 예.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미 걸프전에서 승리해가지고 90% 이상 지지받았지만은 졌어요, 대선에서. 경제가 나빠가지고 알칸사의 무명의 네. 클린턴 주지사한테 대통령 뺏겼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메인 뉴스 8뉴스를 보다가 딱 꽂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박지원 원장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뭐냐? 이 폼페이오 회고록. 예. 이 폼페이오 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국무장관이 회고록을 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한 얘기들이 막 관심이 있잖아요. 예.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상평 뭐 이런 거보다 2018년 3월 만났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전 장관에게 당시 국무장관이죠. 북한이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폼페이오 장관의 한치의 양보도 없다? 예. 그 자사전 내용을 저도 언론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김정은은 이 중국을 굉장히 불신하고 예.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원하고 있다. 예. 이 말씀은 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예. 김대중 대통령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아, 그때도요? 똑같아요. 오. 예, 그래서 당시 제가 옆에서 듣고 예. 들었습니다마는 김정일 위원장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됩니다. 예. 라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굉장히 불신했어요. 오. 특히 중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입에 미군 철수를 달고 삽니까? 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씩 웃으면서 국내 정치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국내 예. 정치용으로 주한미군 출수 예.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6.15 정상회담 후 2달 있다가 제가 8.15 때 예. 언론사 사장 SBS 송 사장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그때 올라갈 때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죠. 라고 해서 제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미군 주둔에 대해서 한반도 주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김일성 주석이 내려준 유훈을 예. 김정일도 김정은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아주 인상적인 얘기는 김일성 주석이 두 가지 유언을 줬는데 네. 첫째 하나도 둘째도 미국입니다.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예. 두 번째도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해라.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김정은의 모든 정책이 예. 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훈을 집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딱 생각하면요, 원장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본인들과 전쟁을 했던 나라고 그 전쟁에서 본인들을 도와줬던 건 중국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중국을 저 정도로 불신하는 이유, 그리고 당시 한때 적이었던 미국을 끌어들여서라도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중국을 불신하는 거예요?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네. 우리 이웃 국가로서 우리나라 국토를 병탄해서 네. 항상 자기들이 우리 한국을 가져가려고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예. 영토를 가지려고 한 그런 역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당시 예. 위원장이요? 야, 굉장히 아무튼 예. 중국, 러시아, 일본을 네. 불신하고 이 삼국은 항상 우리 한반도 영토를 호시탐탐 병탄하려고 네. 기회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야,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내려온 얘기라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 대통령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이용한다고 그러나 하면 우리가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북 관계를 잘 푸는데 일종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북한의 생각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 학자들이나 정부에서도 늘 그러한 면을 보고 그 흐름을 보면은 이야. 상당한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포페이오 장관이 그 발표한 그 책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고 네. 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폼페이오 장관을 국정원장 때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당신이 폼페이오 장관 당신이 김정은을 제일 오랫동안 서방 세계에서 만나서 얘기해봤고 그렇죠. 박지원 내가 김정일을 가장 오랫동안 얘기해본 사람인데 예. 그 부자간의 성격을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좀 토론을 해보니까 예. 딱 같아요. 아, 그래요? 김정일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솔직하고 구김살 없이 얘기를 하는데 예.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하고 달리 굉장히 냉철하고 조직적이고 차가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더 냉정하고 차갑다는. 훨씬 차갑니다. 김정일은 우리에게 뭐 비료도 달라 쌀도 달라 뭐든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김정은은 이분 중국한테도 네. 미국한테도 우리나라한테도 뭘 도와달라 이런 소리를 절대 하지 않고 나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분석도 네. 맞아 돌아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해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 딱 한 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니시면 그 누가 와도 이런 얘기 못합니다. 누가 2000년대 초반에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야, 여러분 정말 고품격 방송을 듣고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스타가 돼서 좋습니다. 예, 오늘 정말 최고의 스타십니다. 왜냐면 폼페이오 전 장관하고 만나서 뭐 이런 말씀을 나눠보신 분도 대한민국에 없으실 거 아니에요. 뭐 예. 현 정부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도 김정은하고 똑같이 예. 강대강으로 가면은 결국 전쟁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미국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예. 미국처럼 처리해야 된다. 북한이 도발하면은 미 국무성이나 백악관 NSC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규탄한다. 예.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침범하지 않는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같이 타격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도 뻥뻥 당하는 것은 네. 우리 정부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속내를 좀 파악하고 그걸 잘 이용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정책을 그렇죠. 수립해야 된다. 예, 이런 예. 취지인 거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요거 2019년 6월이면은 북미 판문점 회담이 있었을 때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3인이 이제 같이 모여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만 있고 싶었어. 뭐 이런 얘기 했다라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항상 북한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항상. 예,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문제도 아니고 북중 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북미 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지 네. 한국을 통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리아 패싱을 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하려고 한 거다. 예.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것을 설득해서 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미국을 접촉하게 만들어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고품격 해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국내 정치권 소식 좀 여쭐게요, 원장님. 예. 정치 구단이시니까 어제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당사에서 있었던 불출마 기자회견 보셨죠? 예, 봤어요. 뭐 그 철마 회견 그거 보나 마나 똑같은 소리 아니었어요? 결국 예.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예. 눈도 내리고 오늘 아침 길처럼 완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엄포에 예. 나경원 전 의원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도망쳐 버린 거죠. 예. 그러나 거기에다 가시는 하나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어떤 가시요? 뭐가 내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그 좀 약간 그대로 섭섭하다는 취지의 그 예. 말씀 얘기하시는 거구나. 예.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주저앉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무서운 분입니다. 예.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도 안 지키면서 당 대표를 그 북한식으로 말이지. 예.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된다. 당원들만 예. 결선 투표 이런 걸로 하더니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을 차례로 저격시켜 버리잖아요. 예. 이런 게 어떻게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인가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칼질을 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예. 역사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에 이렇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고 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네. 당심을 가진 나경원을 제거시킴으로써 예. 윤심을 작용시켜서 내년 총선에 완전히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겠다 예. 하는 포석이 지금부터 시작됐고 또 칼질이 시작됐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네, 지금 뭐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누가 전당대회에서 승자가 돼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그 힘 내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나서서 예. 저렇게 칼춤을 추는 거죠. 오.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정치는 어떤 강한 권력도 민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 경제는 시장을 못 이깁니다. 이제 이렇게 국민을 얕보고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 총선 승리를 기약하지는 못할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이번 저 장고 끝에 불출마 결정 요거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나경원 전 의원. 무슨 득실이 있어요. 소년만만히 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실만 많은 건가요? 그렇죠. 네. 아니 기후 대사나
저출산 부위원장을 받지 말든지 네. 받았으면 그걸 열심히 해야지 네. 꽹과리 치는 소리가 나오면 돌아가서 당에 뛰어다니니까 저런 결과가 왔잖아요. 사람 손은 둘인데 네. 떡을 셋 잡으려다 셋 다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다음 총선 때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 없을까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이 푹 주저앉았지 않느냐. 네.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 하는 걸 보면은 네. 그것도 보장 못할 겁니다. 아, 그 총선 공천 동작을 볼 그렇죠. 정도? 그렇기 네.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은 계속 윤비 여창가를 불러대면서 네.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죠. 아, 계속요? 어제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어제 이제 저 불출마 선언문 중에 그래도 가신 하나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요거 아니에요 혹시?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요게 이제 그러면 자기는 다 죽었으면서 뭐 무질서하고 질서 있고 나경원은 지금 현재는 끝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의 전당대회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당대회 구도는 네. 계산적으로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것 같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네. 조금씩 정치를 오래 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가시도 친 발언을 하니까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고 있는 우리 유승민 의원이 출마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유승민 의원도 나경원의 길을 가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출마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출마해야죠. 출마해서 네. 당선되면은 대박 트는 거고 네. 지더라도 네. 미래를 위해서 꿈틀거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줄 잘 쓰는 DNA가 있지만은 또 말도 잘 듣기 때문에 뭐 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죠. 최종적으로 승자는 어느 분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예, 네, 그러나 예. 안철수 의원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당내 이 아무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 말을 잘 듣는 DNA가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저렇게 하시면은 꿈틀거립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한 사람만 대동해서 토요일 날 출석하다던데 검찰 출석. 요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잘 가시는 거죠. 검찰에서 오라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난번 갈 때는 의원들 지지자들 많이 갔지만은 이번에 변호사 한 사람하고 가겠다라고 했지만은 아마 민주당에서 그래도 의원들이 지지자들이 좀 동조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찰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딱 떨어지는 혐의가 없어요. 그런가요? 지금 몇 년간 대장동을 하다가 성남 FC로 가서 그 소환해 가지고 조사하고 나서 영장 청구한다겠다가 못 하잖아요. 대장동 해가지고 하겠다.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 거의 1년간 계속 변호사 대납이다 해가지고 태국에서 잡아와서는 정작 기소하면서는 또 변호사 대납은 빠졌어요. 지금 뭘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 당내 초선 강경파 의원이고 뭐 친명계 의원들이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하는 언론에서 하는 철험회 의원하고들하고 오찬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인가 내일 아마 광주를 이재명 대표가 방문하신다. 전주 가는 것으로 알고 전주요? 있습니다. 네. 전주입니까? 예. 그걸 놓고서는 당내 세력 따지기다.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거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던데 맞나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내 의견을 두루 들어보려고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당내 의견을 두루 들어보는 것은 당 대표로서 당연한 일 아니에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해야 되는데 한 손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리스크를 대응한다고 하면은 한 손에는 민생 경제와 개혁과 혁신 즉 3대 개혁 같은 것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심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친명계 의원들하고 모임을 가지시긴 했는데 비명계 의원 30명이 31일에 민주당의 길? 요런 모임을 공식 발족한다는데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틀린 거예요. 오. 그냥 대통령이 말하면 줄이나 서고 네. 당대표 나오지 마 하면 못 나오고 이게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네. 좀 다양한 의견들이 저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인데 네.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지금 현재는 풍전등화 네. 백작간두에 서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야 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오늘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 이 정신이 필요한데 개파 모임을 하는 것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민주당의 길 모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요게 아마 5월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양측에 세를 모으는 거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맞나요? 지금 뭐 원내대표 나온 사람들도 저는 투표권도 없는데 저한테도 많이 전화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김두관 예. 전 의원도 아마 움직이는 것으로 오, 그래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죠. 예.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해봤지만은 많이 하셨죠? 예. 그렇죠. 국회의원 상대로 선거운동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의원들의 판단은 내가 마지막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은 내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리고 우리 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한다는 것. 그 원내대표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교수 받아라. 예. 학업비 받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구단이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